잘 보이죠? 여기 보면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로버 하나를 넣었을 때 두 개가 되는 규칙, 그리고 하트를 네 개를 상자에 넣었는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다섯 개가 되었다면 어떤 규칙이 있을지 이번 단원에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 교과서 그림을 보면 한 책상 안에 앞에 두 명씩 서보세요 라고 했죠. 책상의 수와 학생 수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판 한 개에 바퀴가 몇 개씩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는 거. 자, 뭐 VR로 놀이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규칙을 찾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일정한 숫자들, 도형들의 배열을 보고 배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배웠다면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이제 50쪽 들어갈 거예요. 교과서 펴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50쪽을 보시면 이제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보면 친구들이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해서 로봇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중에서 서로 대응하는 양들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3단원의 첫 시간이죠.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는 건데, 자,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수, 그림, 사물 등 똑같은 것이 반복되거나 일정하게 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응이라는 것은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 의해서 이 수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수와 변한 수가 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어떤 수가 나오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지 않아서 일단은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만 알고 있으세요. 이제 한자어라서 말을 봤을 때 규칙 하면은 우리가 체육 시간에 뭐 피구를 한다고 했을 때 피구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죠. 우리가 공을 맞은 친구는 게임에서 이제 아웃된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피구공에 맞지 않도록 피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수학 내에서도 어떤 규칙이 있어서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규칙에 의해서 어떤 수가 변화했을 때 변화하기 전의 수와 변화한 수가 대응 관계가 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읽었죠?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100부터 480까지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수의 배열표를 보고 규칙을 찾아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바로 채울 수 있겠나요? 자, 100, 120, 140, 160, 180, 200. 그러면 다음 수는 뭐가 나와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220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40 다음에는 260, 320 다음에는 340, 360 다음에는 380, 400, 46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규칙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래로 갈수록 100씩 늘어난다. 자, 여기를 보면 100씩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치? 혹은 이 네, 전체를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얼마씩 늘어났어요? 20. 20씩 늘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가로는 수가 20씩 커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대각선은 120씩 커지고 세로로는 100씩 커진다라는 규칙이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규칙은 여러분들이 보기 나름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런 사각형 모양의 도형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5번째 나오는 그림 어떻게 돼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누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저게 맞을까요? 잘 봐봐. 자, 여기는 하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처음에 있던 도형에서 하나씩 늘어났어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를 볼게요. 이 도형이었는데 하나씩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 도형이었는데 또 하나씩 늘어났어요. 그치? 그러면은 그 다음 도형은 아마도 이렇게 되겠지. 원래 도형에서 위로 한 칸씩이 더 생기겠죠. 그치? 잠깐 지울게요. 아까 있던 도형에서 한 칸씩 생겼으니까 여기서도 이만큼에서 한 칸씩이 더 생기는 이 형태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사각형 도형이 위쪽으로 한 개씩 늘어난다라는 규칙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복습을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 여기 쭉 넘어갈게요. 아까 본 거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아까 본 그림 중에서 이런 게 있었지. 책상의 수, 그 다음에 사각판에 달린 바퀴의 수, 드론의 수와 관련된 날개의 수, 여기 그림에 나온 부분들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책상마다 앉아있는 학생 수, 그 다음에 사각판에 달려있는 바퀴의 수, 그 다음에 드론을 날렸을 때 드론의 날개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잠시 낙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양들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상 수에 따라서 사람 수가 일정하게 늘어나고 사각판에 따라서 바퀴의 수도 일정하게 늘어나요. 그 다음에 드론의 수에 따라서 날개의 수도 4개였다가 8개, 12개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일정하게 변하는 두 양, 일정하게 짝지을 수 있는 두 양을 우리가 아까 배운 단어죠. 서로 뭐하는? 대응하는 두 양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대응된다.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는 서로 무슨 관계? 대응 관계.
그렇지. 대응하- 대응 관계.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도 역시 대응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대응 관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대응하는 두 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림 중에서. 지금 보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는 뭘 끼우고 있죠? 바퀴와 파란색 대신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친구는 이 사각판에다가 바퀴를 하나씩 끼우고 있죠. 그리고 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 초록색과 노란색. 그렇지. 초록 색깔과 노란 색깔 사각판을 일정하게 끼워 맞추고 있어요. 그치? 이런 관계가 네. 지금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책상 수와 학생의 수. 책상 하나에 학생이 2명씩, 책상 하나에 학생이 2명씩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사각판에 바퀴를 2개씩 끼우고 있다고 했지. 자, 규칙을 우리가 네. 이야기해보자. 사각판 하나당 바퀴를 2개씩 끼우고 있다. 하나당 2개씩. 이렇게 끼우고 있다라는 규칙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 사각판의 수가 1개씩 늘어날 때 바퀴의 수는 몇 개씩? 2개씩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준기가 이어서 조립할 모양을 붙여보세요 라고 했죠. 자, 붙임딱지 있는 친구들 붙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이어서 붙일 건데 이 다음에 사각판이 6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까요? 네. 그래.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뒤에도 이런 식으로 쭉 붙여간다고 했을 때 사각판이 10개가 된다면 바퀴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각판이 10개 붙였을 때 바퀴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20개. 20개. 자, 한 개당 사각판이 한 개일 때 2개가 필요했으니까 10개가 된다면 이만큼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네요. 왜냐면 2개씩 늘어나는데 우리가 사각판을 10개를 붙이기로 했잖아. 그치? 네. 그러면 바퀴는 20개가 필요하겠네요. 그쵸? 이렇게 20개가 된다라는 거죠. 사각판의 수와 바퀴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냐? 바로 이런 규칙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한번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수학책 들고 있는 친구들. 바퀴 수는 사각판의 2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변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치? 맛있게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갑자기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뭐냐? 젓가락 개수는 숟가락 개수의 보통 몇 개입니까? 꽤. 2개죠. 2배가 되죠. 왜냐? 우리가 숟가락을 2개, 3개 들고 먹지 않잖아요. 혹시 그런 친구 있습니까? 선생님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젓가락 개수는 일반적으로 숟가락 개수의 2배다. 그 다음, 선생님 지금 교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반에 있는 책상 수와 의자의 수는 같다, 다르다? 자, 책상 수와 의자 수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바퀴 개수는 자동차 수의 4배다. 이건 자동차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자동차는 자동차를 위에서 올려다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4개가 달려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혜와 슬기,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로봇의 몸체를 만들려고 한대요. 노란색 사각판 수와 초록색 사각판 수 사이에 대응관계, 어떤 관계인지 알아볼 겁니다. 지혜와 슬기는 로봇판을 만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맨 위에는 초록색 사각판을 2개를 놓고요. 아래에다가 노란색, 초록색을 1개씩 놓고 있죠. 지금 보면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쌓고 있어요. 그치? 자,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자, 변하는 부분은 아래에 있는 무슨 색? 노란색, 초록색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고 위에 있는 두 친구, 이 두 친구들은 변화를 해요, 안 해요?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더 어떤 식으로 바뀔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본다면 이 아래에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더 늘어나겠죠. 노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가 더 늘어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표를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란색 사각판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초록색 사각판 수가 몇씩 되는지 한번 여기 표시를 해볼 거예요. 교과서에다가. 처음에 노란색 사각판의 수가 하나였을 때 초록색은 몇 개였죠? 하나, 둘, 3개였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 2개였을 때는 4개, 3개였을 때는 5개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계속 늘어나겠죠.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 초록색 사각판의 개수는 노란색보다 몇 개 많다? 2개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규칙을 알게 됐죠. 자, 그러면 노란색 사각판 20개일 때도 할 수 있을까요? 노란색 사각판이 20개일 때 초록색 사각판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아까 규칙을 알았으니까 우리 쉽게 알 수 있겠죠. 22개인데 2개씩 우리가 더 많다라고 배웠으니까 금방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초록색 사각판의 수는 노란색보다 2개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대응관계를 만들어 볼 거야. 남학생이 만든 조각, 어떤 대응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다 찾았나요? 네. 자, 보면 파란색은 마름모고 옆에 삼각형이 하나씩 있어요. 그치? 근데 자, 이 마름모가 하나일 때 삼각형은 몇 개가 있습니까? 옆에 두 개가 붙어 있죠. 네. 그치?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마름모가 두 개인데 삼각형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보자. 마름모가 세 개일 때는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 하나일 때 두 개, 두 개일 때 세 개, 세 개일 때 네 개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대응관계.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삼각형은 삼각형의 수는 마름모의 수보다 몇 개 많을까요? 마름모의 수보다 한 개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응관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도 보면 사각형이 하나일 때 삼각형은 두 개, 두 개일 때 네 개, 세 개일 때 여섯 개가 나와 있지. 자, 여기서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을까? 자, 삼각형의 수는 사각형보다 많죠. 많은데 뭔가 지금 숫자가 한 개일 때 두 개, 두 개일 때 네 개, 세 개일 때 여섯 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의 배수가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수는 사각형의 수보다 몇 배 많죠? 위아래로 있으니까. 위아래로 하나씩 계속 생기니까 사각형의 수보다 두 배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왜냐면 위에 하나, 아래 하나씩 더 생기니까요. 그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대응관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배웠는데 어떤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규칙을 갖고 변하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응관계. 그렇죠. 대응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학 익힘책 32쪽부터 35쪽까지 풀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오늘은 31쪽만 푸세요. 알겠죠? 네. 오늘은 31쪽만 풀고 내일 다시 과제를 내줄 테니까 수학 익힘책 꼭 풀도록 하세요. 2단원까지 다 풀었나요? 수학 익힘책? 네. 좋습니다. 아직 덜 푼 친구들은 3단원 먼저 풀지 말고 2단원 복습한다 생각하고 2단원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푸세요. 알겠지? 네. 그래. 오늘 선생님 수학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